지금 여러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기록될 종류의 역사가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앵커의 미소와 함께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전해줄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상품 거래소 역사상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로 부의 가장 거대한 이동이 실행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과 월요일 개장 사이 그 어두운 틈새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그 숫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론상의 가설도 아닙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40억 달러입니다. 40억 달러. 이 금액은 은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상업은행들이 지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오늘 아침 9시 30분 뉴욕 시장이 문을 열 때까지 잃어버린 막대한 자본입니다. 불과 6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견고해 보이던 대차대조표에서 40억 달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태의 수학적 배경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단순한 시장의 등락이 아닌지, 왜 이것이 마진콜이자 강제 청산 사태이며 거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출혈을 일으키며 무너져가는 소리인지 설명할 것입니다. 주류 언론은 이러한 수학적 메커니즘을 절대 대중에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그 천문학적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표를 쓰고 있는 당사자들이 바로 언론사의 광고주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 가격은 오늘 아침 온스당 80.7달러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가는 76달러였습니다. 주말 사이 4달러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4달러의 폭발적인 변동입니다.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은을 지속적으로 매도해온 불리언 은행들, 마켓 메이커들, 그리고 거대 은행들의 상업적 순매도 포지션은 지난 3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현재 그 매도 포지션의 규모는 8억 온스에서 10억 온스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8억 온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억 온스의 온스당 4달러의 손실을 곱하면 그 결과는 32억 달러입니다. 만약 다수의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실제 매도 포지션이 10억 온스에 가깝다면 손실액은 4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며 과장된 선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냉철한 시가평가 회계의 결과이며 선물 시장이 가진 잔인하고 용서 없는 산술적 진실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경제 채널들이 결코 설명해주지 않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정중한 이메일을 보내 편하신 시간에 정산하겠냐고 묻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즉각적인 현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증거금이라 불리는 제도입니다. 거래 당일이 끝날 때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청산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야 하는 현금입니다. 만약 그 증거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면 즉시 강제 청산이 집행됩니다. 보유한 포지션은 강제로 닫히고 해당 기업은 지급 불능 상태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거대 은행들이 무너지는 방식은 언제나 이와 같았습니다.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무너졌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했고 필요한 현금을 즉시 마련하지 못했으며 결국 시스템은 그들을 산채로 집어삼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은행들이 오늘 아침 청산 계좌에 변동 증거금으로 즉시 납입할 수 있는 4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을까요? 그들의 리스크 관리 모델이 은가격 80달러라는 상황을 예산에 포함시켰을까요? 그들의 위험가치 계산 모델, 즉 VAR 모델이 일요일 밤사이 은 가격이 4달러나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계산에 넣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애초에 10억 온스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 가격이 60달러, 70달러 혹은 75달러였을 때 계약을 환매수하고 손실을 확정지으며 빠져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버텼습니다. 판돈을 2배로 키우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더 많은 계약을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격을 꺾을 수 있다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절매 물량과 매수 포지션의 연쇄 청산을 유도하여 은 가격을 다시 $60나 $50 혹은 그들의 컴퓨터 모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들의 예상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수자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실물 매수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렸습니다. 분당 엄청난 액수의 돈을 쏟아내며 출혈을 일으키는 포지션에 갇힌 것입니다. 은 가격이 $80 선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됩니다. 실시간으로 수학적 계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오후 5시에 마감합니다. 개장 후 약 7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은행들은 시가평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40억 달러의 변동 증거금을 마련해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40억 달러의 유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상품 거래 계좌에 막대한 현금을 놀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레버리지로 운영됩니다. 환매 조건 부채권 시장, 즉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 하룻밤 사이에 대출로 포지션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레포 시장은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레포 금리가 17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17베이시스 포인트라는 수치는 결코 정상적인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잡음이 아니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고품질 담보가 시장에서 부족하다는 경고이자 누군가가 어디선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 바로 은행들입니다. 상업적 매도 세력들입니다. 오늘 아침 $40억 달러의 출혈을 겪으며 장 마감 전까지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는 바로 그 주체들입니다. 주류 언론은 이 수치들을 대중에게 보여주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들을 연결해 이 거대한 그림을 설명하기를 꺼립니다. 이 정도 규모의 마진콜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것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자신들의 원자재 데스크가 하룻밤 사이에 $10억 달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방송하는 블룸버그의 광고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을 내보내고 저가 매수를 권유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인터뷰하며 시선을 돌립니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헤드라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제되고 승인된 기업의 서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과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은 가격의 억압이 이제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은 가격이 오늘 아침 $80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은행들은 왜 이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 그들은 데이터가 수개월 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상하이금 거래소는 기록적인 속도로 실물 은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폐국은 지난주 1월 한 달 동안 판매한 실버 이글 주화의 양이 2023년 1분기 전체 판매량보다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의 기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였습니다. 특히 컴엑스에 등록되는 재고, 즉 선물 계약 만기 시 실제로 인도 가능한 실물, 바발의 수량은 지난 16주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16주라는 기간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통계적 오류로 치부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추세이며 창고에서 실물 금속이 체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고를 떠나는 모든 온스는 선물 계약을 결제하기 위해 배달될 수 없는 온스가 됩니다. 상하이나 뭄바이, 프랑크푸르트로 선적되는 모든 온스는 현재의 종이 가격이 허구임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지며 범죄 현장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현재 컴엑스는 계약의 미결제 약정은 463 영계약에 달합니다. 각 계약은 5영온스를 나타내므로 총 미결제 약정은 무려 23억 온스입니다. 23억 온스. 그러나 배달 가능한 총 실물, 은인 등록된 재고는 3억 8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은에 대한 종이 청구권은 23억 온스인 반면 그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실물 금속은 3억 800만 온스뿐입니다. 이것은 7대 1의 비율입니다. 실물 1온스당 종이 7온스가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만기 연장 현금으로 정산되며 실제로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매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물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시아의 바이어들이 현금이 아닌 금속을 요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종이 대실물의 비율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은행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물 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부펀드나 중앙은행 혹은 복수심에 불타는 억만장자와 같은 대형 매수자가 인도를 요구하고 실물 금속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면 거래소는 이를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불가항력이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계약이 거래소가 공정하다고 결정하는 임의의 가격에 현금으로 강제 정산되고 시장의 법칙과 신뢰가 사망하는 순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국 직전의 단계, 폭풍 전의 고요 속에 있습니다. 은행들이 여전히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척하는 단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방어할 수 있는 척하고 있으며 80달러라는 은 가격이 투기 세력이 겁을 먹고 매도하면 다시 조정될 일시적인 스파이크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분석의 두 번째 부분, 즉 위험과 반격, 그리고 제국의 역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오늘 아침 40억 달러를 잃고 나서 어깨를 으쓱하며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상 모드에 돌입해 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거래소,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혈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옵션 중 일부는 불법입니다. 일부는 노골적인 시장 조작을 포함합니다. 스푸핑, 프런트러닝, 자전거래,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속임수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 속임수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가격 통제권을 되찾거나 그 과정에서 청산당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차트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첫째, 뚜렷한 촉매제 없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가격 변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 가격이 10분 만에 3달러 폭락했다가 다음 5분 만에 2달러 회복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알고리즘 스푸핑입니다. 매도 압력이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체결되기 직전에 취소하는 은행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이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CFTC는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그들이 얻는 수익에 비하면 반올림 오차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푸핑을 하고 조작을 하며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매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문을 예상해야 합니다. 헤드라인을 예상해야 합니다. 연준,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긴급금리 인상, 고려, 중국, 은 수출 금지 발표, 혹은 커맥스, 은 시장의 불규칙성 조사 착수와 같은 속보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헤드라인들은 공포, 불확실성, 의심 푸들, 조장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80달러의 은 가격이 지속 가능한지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매도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스들은 익명일 것이며 인용문은 모호할 것이고 팩트는 검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전이며 심리전입니다. 은행들은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언론에 이러한 이야기를 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리치를 예상해야 합니다. 시스템 중단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문을 넣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개 앱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은 가격이 30달러로 치솟았던 202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딧 군단이 가격을 $29로 끌어올렸던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은행들이 통제력을 잃고 가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때 그들은 시장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마찰을 일으켜야 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 트레이더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거대 플레이어들, 기관 데스크들은 여전히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은 갇히게 됩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되고 로딩 화면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을 때 가격은 이미 움직였고 여러분의 기회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 금융 시스템의 조작과 기만술이 난무하는 동안 우리는 시선을 돌려 이 거대한 게임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 즉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구의 은행들이 종이 은을 매도하고 가격을 억누르며 은이 단지 화폐적 가치가 없는 산업용 금속일 뿐이라고 가장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낸 낮은 가격을 기회로 삼아 실물 은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는 공식적인 정부 구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영 기업과 대리인들, 그리고 공산당과 연결된 거대 자본을 통해 은밀하게 그러나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은 9영톤 이상의 은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3억 온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에 중국 내 자체 생산량인 4영톤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즉, 중국은 연간 13영톤, 약 4억 2천만 온스의 은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 은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러 중심의 시스템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이 붕괴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파생상품 시장이 폭발할 때 유일하게 가치를 지니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산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 은, 원자재, 식량과 같은 실물 자산만이 생존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의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서구의 은행들은 오만과 자만심에 빠져 자신들의 법정 화폐가 강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매도한 모든 온스, 그들이 발행한 모든 종이 계약은 결국 헐값이 되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인민은행의 금고로, 국영기업의 창고로,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연결된 억만장자들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양으로 부를 이전해왔으며 이부의 이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가격은 여전히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조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작이 계속되는 한 실물 매수자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도를 받을 것이고 커맥스의 창고를 비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마도 오늘이나 이번 주 혹은 다음 달에 커맥스는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재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때가 되면 $80는 싸게 보일 것입니다. $100, $200, $500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필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더 이상 종이 시장이나 알고리즘, 은행들이 아니라 실물 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지금 공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향후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위험한 시간은 개장 직후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장마감, 즉 거래의 마지막 1시간입니다. 이때 은행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변동증거금을 납입하고 손실을 메울 것인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인가? 만약 그들이 채무 불이행을 선택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서겠습니까? 누가 수익권에 있는 모든 매수 포지션의 거래 상대방이 되겠습니까? 그 답은 청산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탁결제원입니다. DTCC는 최종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HSBC와 같은 주요 은행들이 은거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마진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모기지 은행들을 구제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리한 은행들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달러가 모든 신뢰를 잃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연방준비제도가 중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결된 금융 엘리트들을 위한 최후의 대부자이자 자금 인쇄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